안녕하세요. 통일담담의 조수빈입니다. 최근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면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과연 남의 나라 얘기이기만 할까요? 북한은 테러 지원국이자 과거 하마스의 무기를 제공했던 정황이 포착되면서 더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자, 북한 외교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직 북한 외교관이시자 통일부 장관 특보로 임명된 고영한 통일부 장관 특보님,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통일기자단의 한세진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의 주제를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고 특보님, 네, 북한에서 외교관을 하시다가 91년에 탈북하셨잖아요. 네, 네. 그러면 30대에 한국으로 오신 거네요. 네. 그럼 북한에 사신 거랑 한국에 사신 건 지금 거의 거의 뭐 거죠? 한국에서 산 게 더 많긴 하죠. 거의 뭐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예. 거기서 또 뭐 외교관 생활 밖에 나가서 한국까지 하면 네. 한국에서 밖에 사는 건 더 오래다. 특보님이 풀어놓으실 얘기들이 많은데 북한에서 이제 외교관을 할 정도로 진짜 엘리트잖아요. 저도 외교관에 외교관 하시겠어요? 관심이 많습니다. 굉장히 엘리트인데 통일부에서 특별보좌관 역할을 하시게 된 거예요. 예. 어떤 계기로 또 받게 되신 거, 또 어떤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 정확히 말하면 통일부 장관 특별보좌역이고요. 네. 내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하는 일은 통일부 장관님한테 이제 탈북민으로서, 탈북 외교관으로서 연구했던 그런 거에서 조언들을 조금씩 드리는 거 있고요. 네. 통일 교육, 그다음 북한 실상 알리기 보니까 정말 할 일이 찾으면 정말 많더라고요. 위촉식 후에 네. 그게 좀 화제가 됐어요. 취재진과 만나서 북한을 무찌르자, 북한을 붕괴시키자, 이렇게 우리 정치인들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이거 굉장히 옛날 얘기다, 찰지난 얘기다라는 의외의 얘기를 하셨어요. 한국에 사실 처음 왔을 때는 제가 1호 외교관이거든요. 탈북한 외교여권을 가지고 온 첫 번째 사람이라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화를 많이 냈고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완전히 풍지박산이 나버렸는데 가족들은 놔두고 오신 거예요? 예, 가족들 어머니랑 다 수용소 갔고 형님들도 다 수용소 가고 그랬는데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진짜 저 정권 무너뜨려야 되겠다. 그래 내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다. 그래 내 가족을 다시 보는 빠른 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연구를 하면 할수록 북한에서의 혼란 상태가 한국에도 불똥이 튀면 이것이 안 좋을 거다. 우리가 같이 살아야 할 동포들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지도부만 빼놓고는 뭐 우리 다 같은 2,500만 같은 주민인데 북한이 좀 서서히 변화를 해서 북한식 세습 색깔을 좀 빼고 네. 그리고 좀 정상 국가화 돼서 기술이 들어가고 우리 인원이 들어가고 우리 자금이 들어가서 서로 교환되는 그런 식의 통일이 가장 바람직한 통일이 아니냐. 예. 이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무찌르자 공산당 같은 건 옛날 구호다. 제가 예.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진 씨는 이제 MZ세대잖아요. 북한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 들어요? 사실 통일부 기자단 하면서 네. 내가 북한에 태어났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진짜 너무 솔직히 저라면은 견디지 못했을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그냥 나도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자유의 맛을 모르고 그냥 순응하면서 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통일담당 MC라면 느낀 게 있어요. 많은 출연자분들이 나오시는데 저희 생각에는 당연히 자유에 대해서 경험이 없으니까 그 탈출할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의아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본능이더라고요. 예, 본능입니다. 모두가 이렇게 눌러도 예. 알 수는 없는데 뭔가 자유를 향한 그 본능, 그것 때문에 나오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 아마 나오셨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최근에 북한 관련 뉴스들 많잖아요.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에 갔어요. 직접 가서 예. 푸틴을 만났습니다. 와우, 북러 정상회담 참 기이한 광경이기도 했어요. 예. 어떻게 보면 가장 악명 높은 독재자 둘이 만난 거잖아요.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상회담 장소가 우주 발사장이었다는 거. 세상에 어느 나라가 정상회담이 우주 발사장에서 정상회담을 합니까? 이게 첫 무력을 번째. 과시하고 싶은 거죠.
거기 뭐 러시아로서는 과시하고 싶은 거 있고 북한으로서는 내가 간절히 가지고 싶은 것이 이것이라는 것을 서로 보여준 건데 그거보다도 더 제가 저 눈을 의심케 한 거는 김정은의 연애 연설입니다. 러시아는 우리 국가의 제일 순위에 있다. 그 다음에 저는 코로나 대방역 기간에 지나서 처음으로 찾은 나라가 바로 러시아다. 이게 사실은 세계를 향한 말 같지만 중국을 향한 말. 중국 긴장해. 중국, 너네가 제대로 우리를 도와주지 않고 코로나 기간에도 우리한테 큰 도움을 주지 않았으니까 당신네들이 계속 그러면 우리 러시아하고 관계를 더 발전시킬 거야. 이게 할아버지 때 양다리 외교, 그걸 다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관계가 좀 어설퍼지면 러시아하고 관계를 강화하고 러시아하고 관계를 좀 이렇게 되면 또 중국하고 이런 거를 하겠다는 건데 저는 시진핑 주석이 이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지금 북중 교역이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95%입니다. 없으면 안 되겠네요. 중국 없으면 북한은 6개월을 못 갑니다. 그때 코로나 때 중국 국경 닫히면서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국경 닫혔는데 그래도 친선 송유관을 통해서 50만 톤의 기름은 계속 압록강 밑으로 흘러갔거든요. 그것만 끊으면 북한은 그냥 서는 건데 그런데 저렇게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제일 국가 순위다?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을 자극하려고 하는 우리 더 이야기. 얻어내고 싶으니까. 중국으로부터 좀 더 많은 지원을 얻어내고 싶다. 당신이 미국하고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하고 뭘 더 하자.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 한 것 같고 수호이 35 전투기, 57 전투기, 극초음속 미사일, 친잘 이런 거 보면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정말 장난감 보면 너무 좋아 가지고 싶어하는 것, 그 모습들이 보이는 것들이 북한이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고 대외적으로 무슨 메시지를 발신하고 싶어하느냐 이런 것을 보여준 게 북러회담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통일담당 초반에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삼각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뭐 북한, 중국, 러시아 이념적으로 똑같이 뭐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네. 다 비슷해 보이는데 그들끼리에도 약간 미묘한 신경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세진 씨는 인기 많으니까 그런 경험 해봤죠? 삼각관계 가운데서 곤란했던 경험. 네. 가운데 있는 사람 심리는 어떤가요? 오히려 아나운서님께서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그 상황을 교묘하게 걸리지 않으면서 즐겨야죠. 맞습니다. 북한이 바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특보님께서 최근 북한의 김정은이 아주 불안정한 정신 상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지적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게 걱정인 거예요. 왠지 우리 상상 속에 단추 같은 게 하나 딱 있어가지고 정신이 이상해져서 딱 눌러서 핵이 막 온다든지 그럴 수도 있을까요? 그런데 지금 김정은의 상태를 이렇게 보면 약간 뭔가 서두르는 듯한, 뭔가 쫓기는 듯한 그런 뭐 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라는 말 같은 거는 굉장히 좀 충격적인 말이잖아요. 그렇죠. 무엇을 과자 생산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려 그래도 그것도 이상한 말인데 핵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라는 말은 이건 진짜 굉장히 김정은으로서 뭔가 쫓기는 것 같고 나라의 일반 경제는 돌아가지도 않고 김정은 오직 핵과 미사일에만 몰두하고 있고 그리고 전국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고하라고 그러고 보고서를 다 읽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잠이 안 오니까 뭐 와인을 뭐 하룻밤에 보르도 와인을 10병을 마신다. 비싼 것만 먹더라고요. 그리고 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수면장애가 있다. 내각 총리를 뭐 정치적 전응하라 그러고 지적 미숙하라 그러고 이런 이야기들 나오는 걸 노동신문에다가 막 나오는 거 보면 북한이 확실히 이게 뭔가 끝에 와 다다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자, 특보님과 함께 북한의 외교에 대한 이야기 좀 다양하게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거죠? 네. 자, 다음 시간에 함께 할게요. 통일 담당.